이 정치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는요, 그때 자기 당대표 연임 도전할 때 보면 한 80% 본인도 나오고 80 몇 프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1등 했죠. 1등 했는데 그때도 비하인드가 보면 대통령이 아예 같이 라이브 방송 한번 해줬거든요. 왜 안 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나니까 쫙 해가지고 수석 최고위원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의아할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또 그 덕분에 원내에서 지지 기반이 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세론을 굳히면서 대통령까지 간 건데 근데 이번에는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했을 때 보면 김기현 대표 원래 사실 여론조사 지지율 거의 안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민다라고 하니까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과반 넘겨가지고 대표 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원래 민주당 당원 뭐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에 더 큰 사랑을 받는 인물인데 근데 김어준도 살짝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유시민 작가가 특히 유시민 씨가 굉장히 거긴 대놓고 그렇죠. 반명 스탠스 또 친청 스탠스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 표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말이에요. 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3명 다 당선되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뭐 복심, 호위무사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은 또 낙선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패배죠, 이거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요약하고 특히 굉장히 뼈아픈 게 민주당 지지층이 정말로 반토막 났어요. 뭔 말이냐면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면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욕하는 건 애교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 있는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 요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완전히 반쪽 났다는 얘기군요. 물론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일부는 뭐 봉합될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멀어진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대놓고 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꼭 좋은 걸지 한번 봐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지지층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친명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많이 깎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거죠. 김민석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모든 뉴스를 민주당 TV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의 시작할 때 전체에 모여서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는 정말로 메시지와 또 정책 이런 거에서 나와야죠.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예컨대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을 쏟아내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정책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 향해서 경례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 마음이 좋아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좀 해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해괴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민주당 TV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관변 TV도 표현이 좀 이상하고 뭐 당변 TV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 경기도에서 하던 공공 배달앱 같은 꼴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나 뭐 다른 수많은 유튜브는 자기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눈에 시뻘건 불을 켜고 뭐 굉장히 자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 텐데 민주당 TV는 그 정도까지 못 따라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온라인상에서 뭐 가상의 편성표까지 돌아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친명계 스피커들, 뉴 이재명 스피커들이 거기 총출동할 거 아니겠냐 예상은 나오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김어준 씨를 능가하거나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오게 되면 역시 김민석 대표가 하는 유튜브는 김어준 씨에 비해서 오히려 영향력이 떨어지네? 사람들이 안 보네? 오히려 안 좋은 평가로 저는 오히려 이어질 안 것이다. 좋은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의 향후 행보도 여러 가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그 개헌 얘기 했고 그 문제가 결국은 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여러 연임을 또 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개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조정식 의장이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도 국민의 뜻에 따라 다 달려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되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게다가 조정식 의장은 정말 삼부 요인 중에 한 명이 의장이고 친명의 좌장이고 뭐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였고 네. 그럼 이분의 이야기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차피 헌법에 안 된다고 써 있지 않냐,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야당은 난리치냐,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일 없다고 하지 않았냐, 왜 자꾸 똑같은 소리 하냐 하는데 조정식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상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정리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 중임은 물론이고 총리를 다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분권형 총리를 다시 맡아서 푸틴 메드베데프 같은 네. 어떤 전략을 취한다든지 이런 일도 결코 없다. 나는 나에게 이번에 주어진 단임제 임기가 끝나면 정계 은퇴한다. 라는 명확한 선언을 하고 또 개헌론을 논의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그냥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도 안 하고 뭐 계속 이상한 조정식 의장 얘기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 상황에서 그냥 믿고 야당 뭐 같이 개헌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다만 저도 개헌 논의 자체는 필요하고 네. 지난번에 의원식 의장이 하셨던 것처럼 너무 그냥 급하게 할 수는 없고 개헌 특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정말로 좀 제대로 된 개헌을 국회에서 정말 통합적으로 논의해보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헌 논의 자체는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대통령의 이 개헌 연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럼. 그러고 뭐 정 국민들이 못 믿는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네요. 뭐 공증이라도 해서 뭐 집에 근저당이라도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예. 네.